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국내 대표 연예기획사 YG가 소속사 대표 성적대 의혹 등으로 시끄럽습니다. YG는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조성 사업의 대표 투자자이기도 한데요. 의정부시는 YG 리스크와는 별개로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의정부 복합문화단지의 대표 투자자입니다. YG는 총 1,000억 원을 투자해 복합문화단지에 K-팝 공연장 등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이 같은 내용으로 의정부시와 관련 협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역량을 집약하여 의정부의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 단지가 아닌 국내 최초의 글로벌 대중음악 전문 클러스터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YG가 이곳 상곡동 복합문화단지에 짓겠다는 시설은 대중음악을 즐기고 창작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음악 클러스터입니다. 복합문화단지 사업 방향에 가장 근접한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최근 양현석 YG 대표가 재력가 성접대 의혹 등에 휩싸여 사임하면서 사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다른 데다가 토지나 주택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셨어요. 다 계약금을 치러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산될 경우 계약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담하고 그냥 떼이게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의정부시는 YG 리스크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YG에서 불거진 최근의 논란은 대표 개인의 일인 만큼 사업과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YG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사업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YG는 지난 13일 사업 시행법인 주주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조만간 K-팝 공연장 설계 공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YG 측의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복합문화단지 토지 보상 협의는 현재까지 60%가량 진행된 상태입니다. 의정부시는 하반기 안에는 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시는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 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5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시는 전문 탐지 장비 등으로 점검 정확성을 높이고 완료한 곳에는 안심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점검반을 상시로 운영해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는 인근 지역에 말라리아 감염 모기가 발견됐다며 말라리아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렸을 때는 초기에 권태감과 발열이 계속되고 두통이나 구역질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외출 시 기노 착용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양주 보건소 관계자는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는 올해 1분기 자동차세 6만 6천여 건에 66억 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5억 원 증가한 것으로 과세 대상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대비 6천여 대 늘어났습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올해 1월과 3월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의 경우는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양주시의회가 제306회 정례회 의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 5건을 심의 의결한 후 폐회했습니다. 또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이 승인되면서 국비 등 275억 원이 들어가는 시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7회 포천시민의 날 행사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포천시는 21일 올해 행사 추진위원회 위원 50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포천시민의 날 기념식을 포함해 메디푸드 개성 인삼축제, 포천 한우축제 등 같은 날 열리는 행사 전반에 대한 추진 기본 계획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7회 포천시민의 날은 오는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포천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동두천시가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도시재생대학은 낙후된 마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돕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은 7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며 모집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지난해 12월 양주시는 시립예술단에 갑작스럽게 해촉을 통보했습니다. 단원 60여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는데요. 이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이 나온 뒤 지난 18일 판결 근거가 담긴 판정서가 나왔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판정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주시가 시립예술단을 해촉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것이라는 예술단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번 판결의 근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예술단 활동이 근로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임이 인정돼야 해고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근로 형태가 어떠했는지 따져보는데요. 이 양주시는 예술단 단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호위는 예술단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 양주시가 예술단 업무를 결정하는 점, 예술단이 양주시장과 단장인 부시장 등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점, 정해진 연습 시간과 근무 일수와 같은 구체적인 복무 지침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봐서 근로조건인 종속적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약기간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양주시는 예술단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이 만료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진호위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예술단 운영조례나 그간의 상황을 볼 때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별다른 일이 없다면 계속 재위촉되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갱신 거절, 즉 갑작스러운 예술단 해촉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시의회의 예산 삭감 부분입니다. 양주시는 양주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예술단 예산이 전액 삭감돼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진호위는 이 부분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술단 전원이 해촉되는 피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양주시가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한다거나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해촉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부당해고가 인정되는데요.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됐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지휘자의 갑질 문제로 지난해 9월부터 노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된 것이라고 예술단원들은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랑 결성해서 됩니다. 왜 해요? 아니 국장님 얘기하면서. 그 노조 설립한 거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입한 노조 설립을 하면 이거 시에서 예산 세워야 됩니까? 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의회에서 예술단 노조 활동과 관련해 발언했고 이후 예술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건데요. 진호위는 양주시의회는 집행기관인 양주시의 사무를 통제하는 기관으로 양주시장을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예술단 근로조건 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사용자 위치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정서에 따르면 양주시는 판정서를 송단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단원들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는 현재 법률 검토 상태입니다. 법리 해석만 지금 잘못 들어간 상태예요. 방침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송달일로부터 10일 안에 해야 되니까 그전에는 할 겁니다. 지난 13일 양주시청 앞에서 시립예술단 해고에 대한 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700여 명이 모여서 예술단 부당해고 철회와 운영 정상화를 시에 촉구했습니다. 예술단은 양주시 결정에 따라 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단은 면담을 하고 조율을 해야겠죠. 어떻게 이걸 정상화 시킬지. 중노위가 되면 이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가는 거고, 이제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그거에 방침을 세우겠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제 논의를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 양주시가 이번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할 경우 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장난감이나 여러 놀이기구 많이 쓰실 텐데요. 단순히 가지고 노는 것보다 상황에 맞게 제대로 놀아주는 게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는 아이 눈높이에 맞춘 놀이법을 알려주는 영유아 놀이 지도사를 지역 육아 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합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성남에 있는 한 놀이시설. 50여 가지의 장난감을 아이와 엄마가 자유롭게 만지며 노는 공간입니다. 얼마 전 쌍둥이를 낳은 초보 엄마 김지원 씨는 보육 지도사의 추천으로 흔들면 소리 나는 채소 모형을 골랐습니다. 이런 소리 같은 거는 의성어나 의태어로 풀어주셔서 상호작용해 주시면 돼요. 수많은 장난감 중에 개월수나 성향을 파악해서 놀이법을 알려주는데 놀이에 대한 흥미나 아이 성장에 더 효과가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은 그걸 같은 장난감이라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나 사회성에도 많은 발달을 받고. 이처럼 아이 눈높이에 제대로 맞춘 놀이법을 알려주는 영유아 놀이지도사가 경기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됩니다. 26개 시군에 있는 27개 센터에 오는 7월부터 1명씩 자리하고 아이사랑 놀이터 등 공공 실내 놀이시설을 순회하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합니다. 부모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부모와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는 정서를 안정화시키고 부모들에게는 육아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는 오는 2022년까지 아이사랑 놀이터 등 공공 실내 놀이시설 22곳을 더 늘려 모두 1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이 특별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결과 2시간 만에 19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자유로와 외곽순환, 구리포천 고속도로 IC 출구 35개소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적발된 19명 중 운전면허 취소 대상은 8명, 면허 정지 대상은 11명입니다. 이번 음주 단속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됨에 따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경기도에 노동행정을 관할할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설치됩니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연합회 등 3개 기관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한 범도민 추진단이 구성돼 운영에 들어갑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이 없어 노동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경기 지역을 운행하는 광역 2층 버스가 다음 달부터 서울 도심도 운행합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남산 1호 터널 요금소 높이가 3.5m로 2층 버스가 통행할 수 없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요금소 높이를 2층 버스가 통행할 수 있게 4.2m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출퇴근 시간대 8대 2층 버스가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운행하게 돼 버스 증차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22일은 절기상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오전에는 구름이 많겠지만 오후 들어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다음 주를 기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까지 올라 한낮엔 덥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기온이 높아지는 만큼 음식을 실온에 보관할 경우 부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음식은 꼭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